안녕하십니까, 한결선입니다. 자,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드디어 개장 시작 출범 이후 두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.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출발한 지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나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. 일단 지금 뭐 흐름들을 보니까 둘째 날이죠.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뭐 어차피 증권사에서 다 통합이 되어 있고, 특히 이제 증권사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형 증권사 16개 참여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프리마켓, 애프터마켓 쪽만 참여하고 나중에 9월,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. 그래서 흐름들을 좀 보는데 오늘 보니까 뭐 롯데쇼핑, 그죠? 예, 롯데쇼핑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. 최근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죠. 예,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닌데 롯데쇼핑이 그렇고 LG U+, 장중에 이제 불끈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런 변동성들이 아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대체거래소에 시세 변동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죠.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. FA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, 그리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, 코어링인더. 자, 오늘 동국제약이 되게 활발합니다.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 트럼프 관세에 상당히 좀 자유롭다 보니까 뭐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경우 이렇게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불끈하는 이런 경우들. 하지만 정규거래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YG엔터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, YG엔터가 이제 어제 불끈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지금 뭐 장 초반 정규장 시장 전에는 일단 소폭 약세, 컴투스, 골프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. 예,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 뭐 그래도 일단 새롭게 출범한 시장 치고는 뭐 예. 그래서 첫날 거래량을 좀 보니까요. 지금 집계가 된 내용들을 보면 예. 지금 그 KLX 집계된 순서를 보면 거래량 부분입니다. 거래대금이 지금 아직은 적죠. 예, 원래 롯데쇼핑이나 뭐 SOL, 제일기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는 종목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뭐 2억, 6억 정도. 코오롱인더만 최근 뭐 중국 그 양회나 중국 경기 부양책 가능성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일부 살짝 되고 있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동국제약은 어제는 거래량이 없었지만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,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KRX 시장에서 324억 거래가 됐었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57억 정도. 아직은 뭐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KRX 시장의 한 10분의 1? 그쵸? 근데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좀 활성화하게 된다면,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요 프리마켓 시장, 그러죠? 8시부터 9시,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 3시 반부터 8시까지, 이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줄 거예요. 근데 이제 프리마켓 시장보다는 애프터마켓 시장이 이제 중국장 마감되고 또 유럽 증시가 개장되는 또 5시 정도. 그렇죠?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, 그리고 시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. 그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고, 오늘 제가 이제 그 체험 삼아 그리고 확인 참아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동국제약이 거래량이 되게 활발하네요. 예, 거래대금도 그렇고 오늘 뭐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. 개별 재료나 이슈가 있을 때 대신 이제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이제 단타성 물량들, 요게 좀 많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대체거래소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죠? 우려했던 부분들. 늘어난 거래 시간 때문에 이 단타 매매가 아무래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, 그 다음에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.
물론 이제 뭐 시총 작은 종목들이나 큰 종목들은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될 때, 요 이제 어떤 외부 변수나 시장 이슈에 따라서 요 단기적인 매매성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, 자, 동국제약이 오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. 예. 일단 거래 활발한 거는 일단 긍정적. 특히 이제 그 9시, 8시 50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예,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, 대신 이제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아직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프리마켓 시장이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좀 아쉽죠.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프리마켓 시장보다는 애프터마켓 시장이 더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모처럼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프리마켓 시장의 좀 동향과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, 뭐 기능들은 사실은 기존 KLX 시장에서의 주문 내역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. 뭐 자동 스탑 기능들은 뭐 추가로 더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글쎄요, 뭐 그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. 뭐 스탑 지정 주문 뭐 이런 기능들을 새로 좀 만든 것 같은데, 뭐 이건 기존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는 의미는 없어요. 그죠? 크게 의미는 없고, 일단, 예,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. 어떤 개별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뭐 프리마켓에 쭉 있다 정규장에 내려올 수도 있고, 아니면은 프리마켓 시장에 올라갔던 이 부분들이 정규장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쭉 올라갔다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,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요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투입을 해야겠죠.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은 계속 체크 점검을 하겠지만은 개인 투자자한테 좀 불리해요. 사실은 시간을 많이 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.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규장만 하겠다, 아니면은 뭐 프리마켓 시장과 뭐 단기 매매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10시 반까지 정규장 10시 반까지 하겠다,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던가, 아니면은 나는 직장인이고 바쁘기 때문에 또 우량주 안정적인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정규장 흐름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8시까지 예, 애프터마켓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하겠다. 이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특화된 시간,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한 셋째 주, 넷째 주, 2025년 뭐 한 24일 이후에 얼추 미니멈 한 300에서 한 700개 종목들이 거래가 됐을 때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,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그 시장 흐름을 보여주진 못해요. 뭐 호가창에도 좀 지극히 뭐 원래부터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은 뭐 넥스트레이트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장난칠 수는 있어요. 누가 어떤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빵 해가지고 여기서 빵 뛰고 나서 예, 정규장 시간에 깨려서 시간에 그 정규장 시간에 물량을 다 털어먹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상승 혹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들이 정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